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수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이번 주 소개시켜 드릴 책은 미국 주식이 답이다입니다. 네,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진짜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제가 뭔가 시류에 영합하려는 그런 의도는 있지 않은데 제가 7월부터 저도 ETF를 들어갔잖아요. S&P 500. 그래서 이제 부자, 투자, 금리 이런 거 공부를 하다가 아, 나는 이제 미국 주식을 해야겠다. 저는 국내 주식은 별로 생각이 없거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미국 주식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책 제목이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절판이 됐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2026년 판으로 증부판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292쪽인데 26년판은 이게 거의 400페이지에 달해요. 아마 미국 주식이 이슈고 해서 계속 증보판을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 거는 21년도 기준으로 나온 요 책이고요. 요게 2026년도 판이 증보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책 자체는 절판이고 26년형은 나왔어요. 400페이지로 분량이 좀 늘어가지고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지으셨거든요. 장우석이라는 분이랑 이하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셨고 미국 주식에 그때부터 관심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쭉 있고 US 스탁 본부장 이분도 지금 뭐 이렇게 하시고 뉴욕대에서 MBA 따시고 뭐 이런 이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도 뭐 유튜브 같은 거 하시고 방송도 좀 하세요. 그래서 총 4개 파트고 있거든요. 주식 투자. 왜 미국 주식이 왜 답인지,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떤지를 얘기해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러면 저 이제 유방향인데, 유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감이 유망 종목, 그리고 ETF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 21년이잖아요. 이때만 들어갔었어도 지금 어때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겠죠?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ETF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뭐 책이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약간 종목 추천 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ETF의 이제 섹터별. 이거는 미국 주식 중에 이제 성장주라든지 빅테크 같은 애들. 지금 보면 이때만 들어갔어도 지금 보면 좋죠. 엔비디아 얘기는 없고 약간 예,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메인은 저는 이걸로 많이 봤고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봤더니 요런 애들이 유망하다. 저는 종목 추천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목 추천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갈게요. 이 부분은 제가 막 관심 있는 분은 이거 26년 판 나왔거든요. 거기에 아마 요쪽 파트들이 더 추가가 됐을 거예요. 아마 이 파트가 더 추가되진 않고 요쪽 파트들이 더 세분화되고 더 꼼꼼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파트 1, 2를 좀 음, 중점적으로 봤고 3, 4는 약간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만 보고 26년 증보판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증보판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 주식 미장이라고 하죠. 국장 미장. 왜 미장을 해야 되냐. 왜냐면 미국 주식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주식 시장이에요. 예. 변화를 선도하죠. 그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오르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이것도 보세요. 합리적이죠. 물론 미국 주식시장이 완벽한 시장 경쟁 시장은 아니긴 해요. 얘네도 그동안에 전력이 있죠. 닷컴 버블도 있었고 코로나 때 폭락도 있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있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좀 여파가 컸죠. 엔론 사태 뭐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 그런 과오, 경제공황도 있었고 그런 과오를 겪으면서 점점 이 미국 주식 시장은 점점 합리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주식 시장은 옛날 같은 그런 큰 위기를 회복력이 많이 빨라졌다. 막 10년 장기 침체 이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5년 넘어가지 않을 거다.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 때도 되게 좀 빨리 회복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런 것만 보셔도 그렇고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하면 예, 그런 점점점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높은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아요. 예. 거의 50% 되는 것 같고, 그 안전자산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일평균 플라 마이너스 2%의 안정적 흐름, 이렇게 막 워낙 그런 게 있잖아요. 워낙 그 규모가 크니까 주식 하나, 뭐 개별주 하나에 따라서 그렇게 일희일비가 안 한다는 거예요. 워낙 사이즈가 커버리니까.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미국 시장이라는 달러의 기축통화. 이게 왜냐면 이 기축통화하다 보니까 달러의 어떤 환율, 뭐 이렇게 통화량이 늘고 거기서 오는 어떤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안전판이 있는 거예요, 얘는. 기축통화다 보니까. 일반 나라들 돈을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고 그랬죠? 그쵸? 미국처럼 돈을 찍어내면 다른 나라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와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기간 투자자 비율 한국은 17%, 미국은 47%, 거의 50% 정도 되죠. 일본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기관이 이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죠? 예, 심리에 취약하죠. 예, 심리에 취약합니다. 일희일비. 예, 예. 그래서 국장이 참 그래요. 예. 제가 뭐 미장만 찬양하고 주장을 이렇게 헐뜯고 그럴 의도는 아닌데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비중만 보셔도 그렇잖아요. 물론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이 나온 21년 기준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좀 달라졌을 수는 있긴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는요, 종목 선택과 매매 타이밍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국장은 그래요. 국장은 워낙 변동성이 있고 언제 들어가고 뭐 타나. 근데 미국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종목이나 이런 거는 또 해도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파도에 올라타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우상향한다고 믿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지만 주식 투자의 핵심은 뭐라 하는 거예요? 거기 1%가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무엇을 들어가나 보다 자산 배분. 이거는 장기예요, 장기. 파이널 애널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장에서는 뭐예요?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투기를 해놓고서 돈을 잃고 나서, 아, 내가 죽기 전엔 절대 주식 투자 안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쓴맛을 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시장이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 시장이 이상하고. 근데 본인이 주식시장이 어떻다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이 어떤지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리적이 어떻고, 원칙이 왜 필요하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원칙을 왜 세워야 되는지, 물론 이걸 알고서 들어가도 돈을 잃는 분들이 많긴 해요. 왜 우리의 마음은 작심삼일이고, 일희일비하고 쉽게 변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을 잃고 나서 이제 삐진 거죠. 주식 시장에서 삐진 거예요. 팩 토라진 거죠. 팩 토라지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죠. 한 방에 크게 들어가면 주식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투자판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야, 손해는 볼 수 있어요. 투자를 하다가. 손해는 누구든 볼 수 있는데, 그걸 만회하고 다시 올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투자판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떠난 거란 말이에요. 코스피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낮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S&P 500에 95%의 투자자들이 설령 기관 포함해서 S&P 500의 평균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보다도 안 된다는 거예요. 95%가.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겠어요? S&P 500 하면 상위 5% 안에 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지금 S&P 500 많이 하긴 해요. S&P 500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재미가 없어요. 저도 지금 6개월 채 했거든요. 극적으로 오르고 이런 맛이 없어요. 얘는. 진짜 1% 변동하면 정말 많이 변한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도 봤잖아요. 물론 폭락장이 오면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제일 많이 오르고 하루에 제일 많이 변하고 급등하는 게 1%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얘는 지수예요. 얘는 지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수 때문에. 지수기 때문에 그 변동폭이 작아요. 500개 기업의 평균치가 5이니까 얘는 작아요. 0.3, 0.5, 막 1%만 해도 진짜 크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없어요. 예. 100만 원 들어갔다고 쳐봐요. 1%가 왔다 갔다 해요. 예. 그 느낌이 와요? 안 오죠. 안 와요. 그래서 S&P 500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기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야, 부장 가자, 가자, 영차, 영차, 이딴 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매일 밥을 먹듯이, 근데 저희가 아이가 맨날 밥을 먹잖아요. 근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잖아요. 매일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그렇게 뭐 130이던 애가 140 되고 150 그렇게 쭉쭉쭉 큰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S&P는. 한눈에 막 불기둥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왜 사람들이 S&P 500을 안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게 주식 투자라고. 왜 S&P는 우리 한 종목이 아니고 지수잖아요. 시장의 지수를.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장을 따라가는 게 S&P 500 추종 ETF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면 시장도 따라가요. 그럼 시장 수익률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뭐예요? 시장 수익률만큼도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도, 야, 이거 S&P 500을 알고 미국 증시를 알면 알수록 정답이 나와 있어요. 미국 증시 S&P 500을 하시면 돼요. 존 버글이 저는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돈 버는 방법을 해놨어요. 왜 워렌 버핏이 존 버글을 그렇게 20세기 최고의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걸 했냐고 그렇게 찬양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더 그래요. 전 정말. 근데 이게 미국 시장이라서 가는 거예요. 미국 시장 지수 S&P 500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국장 아니에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책 읽고 다시 한번 더 강해졌어요. 물론 영원불멸한 100% 수익이 나는 투자 종목이 있는 건 아닌 건 저도 아는데 그렇죠. 닷컴 버블 같을 때 고점에 들어가면요. 하락장이 8년이에요. 1억 들어갔는데 30% 벌어지면요. 여러분들 7천, 6천만 원 동안 8년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 이후부터 회복을 하거든요. 8년 지나면 이제 원금 회복이 돼요. 8년을요, 마이너스를 견딜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S&P 500조차도. 예.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게 주식시장. 전 그 얘기 듣고 이거를 생각했어요. 닷컴 버블 때 S&P를 제가 추종해서 고점에 물렸잖아요. 8년을 제가 미치고 살아야 돼요. 1억 들어갔으면 3, 40% 떨어져서 7천, 6천을 8년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중간에 팔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요? 그 중간에 이제 하다가 조금 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8천, 9천? 팔고 싶지 않을까요? 팔고 싶겠죠. 왜? 난 1억 들어갔는데. 그래나마 뭐 5천, 5천, 6천 하는 애가 그래도 8천, 9천 오르면 뭐예요? 에이, 그냥 1,000만 원 정도 손해보는 거 치고 손절 치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S&P는 500은 손해보려고 들어가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8년을 그러고 들고 있어야 됐다니까요. 누가 그걸 얘기했어요. S&P 500 고점에 잘못 물렸으면 S&P 500도 만능은 아니다라고. S&P 500 얘기를 좀 오래 했네요. 예. 그래서 본인이 그거 하고 나서 죽기 전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90%의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잠깐 낸 거 말고요. 예. 그래서 장기 보유를 통신 불가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해본 적이. 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주식 투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뚫어야 돼요. 내가 장기로 갖고 있어서 한 종목을 내가 어느 정도 했다는 거를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저는 이제 깔짝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무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번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차트, 수급, 거래량 있죠, 거래량. 전문가. 이런 거 같이 머릿속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측하지 말라. 또 나오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는데 예측하지 말라. 세계 최고의
그 투자자들도 하지 않는 예측을 자꾸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왜 예측을 해요? 미국 시장 얘기예요. 이거 국내 시장 아닙니다. 미장은 어떻게 해? 주가는 결국 이익을 쫓아가는 시장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굳게 했죠. 주가는 결국 이익을 쫓아가요. 미국 장신, 미국은. 그러면 뭐예요? 실적 나는 놈한테 투자를 하시면 돼요. 물론 걔가 때로는 오버슈팅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원래 실체가 이만해요. 근데 아래에서 조명을 비추면 그림자가 이렇게 커 보인단 말이에요. 이 실체가 이렇게 위에서 조명을 비추면 더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림자처럼. 결국 이렇긴 한데 결국엔 뭐예요? 기업의 실체대로 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 책 있고 멍거 책 있고 그레이엄 책 있고 여러 투자 책들이 있죠. 근데 그 투자 책들이 얘기하는 그 주식시장이라는 건 어딜 말하는 거예요?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국내랑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셀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책에서 봤더니 이런다는데 지금 국내 증시 보니까 아닌데? 아니죠. 왜? 그레이엄, 워렌 버핏, 먼 거는 미국 시장이었잖아요. 미국 시장이잖아요. 미국 시장 얘기를 한 거고 그들의 미국 시장 경험을 얘기한 거잖아요. 국정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유념하셔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장의 얘기들은 미국을 가정한 거예요. 미국을. 제가 너무 미국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입니다. 예. 미국의 주식의 고점 이슈 항상 있죠. 지금 너무 고점 아니야? 폭락하면 완전히 그러면은 절대 못 해요. 가전제품 사는 것도 똑같아요. 컴퓨터 386 나왔어. 야, 486 곧 나오는 거 아니야? 못 사죠. 486 샀는데 야, 586 나오는 거 아니야? 못 사죠. 못 사요. 이러면 평생 컴퓨터 못 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 쓸 줄 모르는 컴맹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전복을 미국이 여전히 제일 이상적인 투자 대상이다. 지금 이런 시국에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수학 게임이 어쩌고 뭐 지금 외화 환율 어쩌고 막 양도세 깎아준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거예요. 저도 늦게 알았죠, 지금. 저도 늦게 아는 거예요. 이미 그 계좌 인증하고 ETF로 막 몇십억 버셨다는 분들은 이미 2000년, 10년 때 그때부터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ETF 거래가 흔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예.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엄청 수익을 보신 분들이죠. 코로나19 이후 가장 현명한 투자자는 누구냐? 투- 코로나 이후 ETF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근데 존 보글은 그랬어요. ETF가 나왔을 때 약간 한탄스러웠어요. 좀 걱정을 했어요. 왜 펀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좀 그 주식과 다르게 그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도 걸리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ETF가 되면서 주식처럼 매일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존 보글이 원한 건 이렇게 지수 추종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저렇게 맨날 그렇게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았으면 했던 거예요. 그런데 ETF가 나왔을 때 조금 걱정을 했대요. 예, 너무나 그 잦은 거래 때문에 오히려 그 인덱스 그거에 대한 효용이 많이 감소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양날의 검인 거죠. 예, 오히려 그렇게 거래를 쉽게 풀어놓은 게 오히려 그게 투자자들한테는 양날의 검인 거예요.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맨날 사고 팔고 해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헬스케어가 지금 뜨고 있고 복지가 확대되고 제조원가가 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마이너스 금리, 금리가 지금 안 좋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저금리 상황, 저금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변동성 관리해야 되겠고 파괴적 혁신이란 말 나옵니다. 파괴적 혁신 이런 말 안 좋아하는데 파괴적 혁신이라는 그 워딩이 되는 그 인더스트리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뉴몰의 시대가 왔죠. 이커머스가 지금 어떻게 됐죠? 일상화가 됐죠?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과 클라우드, 재택근무,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새로운 노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SPY, ETF가 강력한 무기. ARKKI라는 ETF가 있대요. 이게 파괴적 혁신이거든요, 요 애들이.
AI, 유전자, 로봇, 우주항공, 자율주행. 기존의 거를 완벽하게 판을 깨고 혁신을 만드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 애들이. 기존의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아예, 그래서 혁신도 그냥 혁신이 아니라 파괴적 혁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스마트폰도 파괴적 혁신이었던 거예요. 완전 삶이 달라졌잖아요. 캐서린 우드가 만든 건데 이런 애가 이런 펀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의 대안으로 뭐냐, ETF다. 이분도 ETF 얘기를 하십니다. ETF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ETF 비스무리한 애들이 있었어요. 해외 투자 펀드라고 해서 브릭스, 이거 얘기 많이 들었죠. 브릭스. 예. 7년에 조성됐는데 14년에 대해서 원금이 회복된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브라질 채권 펀드 이런 거.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좀 나갈 때 시장에 할 때 해외 쪽에 투자가 있었어요. 이런 펀드도 조성하고. 근데 초기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야, 해외에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기관, 저런 증권사가 해주는 거 들어갔단 말이에요. 높은 수익률만 믿고. 근데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된통 당한 거죠, 그때. 그러면서 입소문처럼 나온 거예요. 야, 해외 투자 조심해야 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TF가 좀 늦게 들어간 게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또 우리 또 민족성이 그렇잖아요.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또 엄청 몰리고 있죠, 또. 그래서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취향에 맞는 섹터,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이 가능합니다. ETF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요런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섹터별 정보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종목 선택이 점점 어려워져요. 예, 정말 이런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기술이 실용성이 있는 건지 상용성이 있는 건지 과연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BM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워렌 버핏도 그랬어요. 그 닷컴 그때 막 하고 그럴 때 온라인 쪽 본인이 좀 하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남들이 막 엄청 투자할 때 조금 투자를 망설인 거죠. 왜냐면 실체를 알기 전까지 시간이 걸린 거죠. 그거는 맞다고 봐요. 예. 그 액티브 펀드의 불만이죠. 높은 수수료, 저조한 수익. 펀드를 넣었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성장 기조라고 했잖아요. 이게 막 본인들이 원하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수익률은 높잖아요. 수수료는 높게 가져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장 테마주 이런 파괴적 혁신이죠. 이런 애들 전문 지식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냐? ETF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아, 나 모르겠고, 아, 난 모르겠어. 지금 뭐, 엔비디아가 어쩌고, 팔란티어가 어쩌고, 나 잘 모르겠어. 응?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야? 글로벌 투자의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ETF가. 그래서 ETF에 돈이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억지로 막 틀어 막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자연스러운 투자의 돈의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꼭 그 더 안 좋은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건 당연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에요. 투자든 어디든 억지로 뭔가 제도를 만들고 뭔가 하면 누더기가 되고 안 좋아요. 예. 21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주식 투자의 11%가 ETF 비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5%가 젊은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ETF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 왜냐면 ETF가 초장기거든요. 10년 이상 갖고 가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노년들은 좀 원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채권 위주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이에 맞게 20대 때는 80%, 30대 때는 70%, 40대 때는 60%를 주식 비중으로 가고, 50대 때가 되면 채권과 주식 비중을 거의 5대5 그렇게 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자산 비중을. 그래서 국내 증권사 통해 매매하게 돼 있죠. 거의 직투가 안 될 거예요. 왜 이런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워낙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국내 고객 미국 주식 10명이 10개의 주식을 했다고 봐요. A라는 사람 10개, B라는 사람 10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국내 증권사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얘가 이거 모아요. 그러면 이 주식 100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권사는 얘가 A, B, C, D 10명이 있는지 몰라요.
예. 그냥 이거 증권사 대 증권사로 거래를 하고, 이 나눠주는 건 디비든 하는 건 뭐예요? 국내 증권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 처리를 할 때 영업일로 한 2일에서 3일 정도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미국 주식에 약간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국내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얘는. 예. 이게 없어요. 시장이 그렇게 막 엄청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 정보를 미제공해요. 예, 이게 누가 뭐 하고 하는 거. 단순화돼 있고, 거래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 동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호가 조절할 게 없어요. 예. 이게 기타 시세를 만든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전문가분들이 많이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호가를 부르는 거예요. 예. 장마감 10분 전에 동시효과 종가로 결정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는 이런 것들의 장난질이 좀 가능한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규장은 11시 반, 서머타임 때는 이제 22시 30분, 1시간 땡기는 거죠. 예. 지금 요걸로 진행이 되고 있죠. 11시 반.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시면 요때 이제 땡땡땡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보시는 분들 많이 있죠. 프리마켓 있고, 애프터마켓 있고요. 예, 동일한 방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26년인가 27년인가 언제부터는 이제 24시간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아예 거래를 어, 총 거래 시간이 16시간입니다.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가격 왜곡이나 시장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거래 시간이 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등고 등락이 있어도 이게 쭉 그 거래 시간 동안 다 해칭이 돼버려요. 이게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 예. 이게 확실히 미국 시장이 좀 다른 점이에요. 개인 공매도 있는 거죠. 국내 미국 주식은 공매도가 없어요. 공매도가 불가합니다. 예. 외국 공매도는 뭔지 아시죠? 하락장에다가 숏 거는 거죠. 예. 데이터를 미제공해요. 예. 이게 실시간 데이터를 미제공한대요. 이게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뭘 사는지, 뭘 파는지를 알면 좋을 텐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 공매도도 보름 간격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대주주는 1에서 3개월. 외국인 매수 매도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티커라 그러죠. 미국장은 그린이고 하락장은 레드. 저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떨어지면 빨간불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아니 떨어지면 빨간불이고 음, 오르는 게 빨간불인 게 좀 이상해요. 일단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시간하게 월 사용률 10% 정도 된대요, 미국은. 예, 근데 이거 10% 안 내도요. 15분 있다가 실시간 정보가 와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안 내도 되긴 해요. 이때는 이제 거래 시간 단축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3시간 반장이라고 해요, 반장. 그리고 액면가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매도 시에는 우리는 거래 금액 3%를 내죠. 미국 주식은 250만 원 초과 시에 22%를 내요. 양도세를 내죠. 지금 요거를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미공개 한다는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빨리 지금 미국 그거 팔고 들어오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에 2년 5월에 종부세 때 내야 돼요. 예. 초 손해를 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를 안 했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예, 근데 매도를 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신고는 하셔야 돼요. 예. 환차 예금 세금이 면제되고, T 플러스 3 정도 걸리고. 요거 양도세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번 또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한 이슈긴 해요. 미국 주식 관련해서 22%. 배당도 나오는데, 그건 원천징수 떼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건 신고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수익 종목을 최대한 장기 보유하고 손실 종목은 매도 후 손실 확정하는 게 있고 재매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이거 양도세는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분도.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 낸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양도세에 대해서 부동산도 양도세 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우지수 얘기를 합니다. S&P.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간한 찰스 다우가 이제 런칭한 건데, 11개에서 30개로 늘렸죠. 1928년에. 단순 평균 방식으로. 그래서 미국 전체 시장을 판단하기엔 무리인데, 초우량.
소우량 기업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도 그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배당주에 들어가 있어요. 예, 월 100만 원씩 연금 저축 증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연간 1,700만 원 납입 한도에서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나오죠? 예, 여기 책에서도 나옵니다. 이미 1957년 도입됐죠. 예, 시가총액 방식으로 상위 랭킹 500위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시장 전체 동향 파악하기가 그렇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섹터 안에 500개 시가총액 요거예요. 요 애들을 500개를 자기 얘네가 알아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거의 3대 지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천여 개예요. 나스닥 그중에 100은 또 업계 상위 100개, 나스닥 100개 보시면 되고 21년 기준으로 6.5 경원이에요. 경원. 천조 다음에 1경인 거 아시죠? 여러분. 경의 시대가 왔습니다. 천조 다음이 9,999조 다음이 1경이에요. 1경. 6.5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 기관 비중이 50%고요. 분기마다 실적 발표해요. 그러니까 전 세력이라든지 이런 게 개입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기업의 실적이 성장으로,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장이에요.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이 미장을 왜 해야 되는지가 지금 여기 답을 주고 있죠. 작전이라는 세력이 어떻게 들러붙을 수 없는 규모 사이즈예요. 예. 이만한 고래인데 벼룩 한 마리가 와서 크짝거리는 거예요. 예. 이거를 어떻게 시장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이렇게 큰 애도 그런 사태는 있었죠. 맞아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건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매출이라든지 EPS라든지 이런 거 비교를 하면서 주가라든지 그런 거 계속 본다는 거예요. 이런 추정이나 이런 게 통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추정하는 게 통하는 회사, 그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엔 통한다는 거예요. 비트. 예상보다 클 때, 예상보다 언더일 때, 예상과 라일 때, 인라인하고 서프라이즈, 10% 이상인데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게 쇼킹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 예상치에 이상되면 비트했다는 말이고 브리핑닷컴 이거 중요합니다. 미국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가 여기 다 있어요. 이거 뒤에 주소 알려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매도할지 말지. 그러니까 이런 예상치나 얘네들도 예상치를 하긴 해요. 전망치. 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거예요. 참고할 수는 있어요. 예.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오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국내 그런 증권사들 보면 누구 뭐 포트폴리오 보기 있잖아요. 그런 정보가 어디서 나겠어요? 이게 다 이거 있어요. 이 자료를요, 국내에 맞게 번역하고 다시 좀 트리밍한 거예요. 이게 다 오픈이 된다니까요. 워렌 버핏, 칼 아이칸, 조지소 이런 애들이 포트폴리오를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이거 따라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투자 전문가 25명, 탑 25 익스퍼트 요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가 널려 있어요. 미국 증시는. 숨겨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예. 그리고 해외 주식 세금 요거는 조금 볼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도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도 영상 되게 많아요. 이거 양도세 내는 거에 대해서 이거 되게 얘기가 많아요. 양도 차익은요, 자진신고 납부예요. 25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 26년 5월에 양도세를 종부세와 함께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손해가 났을 때도 손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 하셨잖아요. 매수한 다음에 매도할 때 양도가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했다는 거죠. 매도했으면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손해가 나든 안 나든. 근데 수익이 났다고 쳐요. 그러면 500만 원 나오면 수익 500이면 마이너스 250 빼요. 이거 기본 공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50만 원에 대해 22%를 때린다는 거. 이거를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 거. 이게 기본 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5년, 26년, 27년, 28년, 하나, 둘, 셋, 넷, 29년, 30년 해볼게요. 6년이죠. 6년 동안 계속 매수했어요. 매수했어요. 1,000만 원씩 갔다고 그랬어. 6천만 원 매수했죠? 요때 매도를 해. 요때. 요때 매도해야 되는 게 요때 양도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 1,000만 원 넣은 애가 6년 동안 2천만 원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차액 있죠. 6년 동안 매도했잖아요. 요때 1,000만 원 들여서 2천만 원 된 애를 팔았단 말이에요. 2천만 원 됐죠. 1,000만 원 됐죠. 요 양도 차익이 있죠. 1,000만 원이죠. 양도 차익. 요게 과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에요. 여기서 얼마 빼요? 250만 원 빼죠? 750만 원에 대해서 222%를 낸. 근데 여기서 유튜브에도 맞는데 여러분들 뭐냐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되잖아요. 이 6년 동안 매년 250만 원 어치를 팔고 다시 재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양도세의 기본 공제를 매년 받는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한 번 팔았잖아요. 6년에 기본 공제를 한 번 받은 거란 말이에요. 250. 근데 이거를 매년 해주면 기본 공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도소득세의 기본 공제를 더 챙겨 먹으려 해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팔라고 얘기해요. 지금 시간 지났어요. 12월 25일, 28일까지인가 했었어요. T 플러스 3일이잖아요. 그렇죠? 팠어야 되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할게요. 저는 S&P 500, 제 투자 철학 뭐라고 그랬죠? 안 판다가 제 투자 철학이에요. 자, 안 판다. 근데 매년 팔면 250만 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250만 원의 기본 공제 곱하기 22% 얼마예요? 5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년 동안 기본공제 한 번 받을 때보다 매년 이거 250만 원 사고 팔고 할 때마다 얼마를 제가 이득을 보냐면 55만 원을 보는 거예요. 55만 원을, 55만 원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10년이라고 하면 550만 원이에요. 그쵸? 자, 10년 동안 얘가 사고 팔고 250만 원을 사고 팔고 해서 550만 원을 이득을 낸 길래 250만 원을 사고 팔고를 안 해서 얘를 복리 효과를 본래 이걸로 보고 싶은 거예요, 전. 그리고 요거 할 때마다 귀찮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250에 팔았어요. 다시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50보다 저가에 사야 똔똔이에요. 왜? 거래 수수료 내잖아요. 그래서 250에 팔고 250에 그대로 사는 건요, 여러분들 약간 손해를 보고는 거예요. 요 연간 55만 원 먹자고. 예, 물론 투자금이 작을 때는 55만 원도 큰 돈이긴 해요. 맞아요. 55만 원이나 수익을 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0년을 두고 보고 이 250만 원이라는 주식이 10년 동안에 일으킬 복리 효과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 550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팔지 않겠다는 투자 원칙을 깨고 싶지 않고 예, 저는 S&P 500은 그게 첫 번째고 투자 원칙을 지키고 싶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싶다. 물론 부자들은 이 절세 포인트도 중요한데 이 절세가 엄청 그렇게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양도세라는 것 자체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250만 원의 주식이 주는 이 복리 효과를 저는요, 끼고 싶어요. 이게 물론 이 55만 원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작을 수도 있겠죠. 예. 작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월이 되면 S&P 500 250만 원을 사고 팔고를 하지 않습니다. 전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12월이 돼도 S&P 500 250만 원 정도를 사고 팔고 하지 않아요. 이 양도세 기본공제를 먹기 위해서 55만 원이라는 돈을 먹기 위해서 저는 그걸 하지 않겠다, 않아요. 예, 저는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이거보다 조심해야 되는 게 신고 안 했을 때 가산세, 그리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요거 조심하세요. 예, 요거 조심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개인의 선택이에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개인의 선택이에요. 예, 개인의 선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거 국내 증권사 중에 해외 주식 가능한 애들 있죠. 키움, 한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거 유튜브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약관 안에 막 숨겨져 있어요. 수수료가. 생각보다 되게 음흉해요, 애들이. 그리고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장기간이 될수록 그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들 이 양도세 22%는 국가가 하는 거고 명확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증권사마다 약관이랑 그거 다 비교하고 보셔야 돼요. 예. 이 수수료를 어디다 붙이는 것도 다 보시고 그 정책을 다 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걸 비교해주는 유튜브들도 있어요. 제가 뒷광고 받은 것도 아니고 뭐는데 제가 찾아봤던 유튜브 중에는 요거 실내의 삼성 전반적으로 다 무난해요. 예. 특정하게 하나 제가 저는 여긴 아니에요. 죄송한데. 왜냐면 그 영상을 제가 이미 해외 ETF를 하고 나서 봤어요. 너무나 후회됐어요. 근데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해지하고 다시 붙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10년 이상으로 내가 ETF를 가져간다 하시면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꼼꼼히 따져보세요. 예. 거래 수수료를 어디에 내고 운용 수수료를 어디에 묻고 차이 나면요 거의 몇 배 차이 난대요. 이거 유튜브에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쪽이 제일 뭔가 제일 무난해요. 제일 뭔가 이슈가 없어요. 이쪽이. 예. 뭐 어디는 뭐가 유리하고 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 봤을 때 여기 삼성증권. 저는 삼성증권 안 한 게 후회되긴 해요. 좀 알았으면 좀 했을 텐데. 예. 좋네요. 그래서 애플 700%. 공군형 드시는. 삼성전자도 70%가 올랐대. 근데 왜 삼성 안 들어가고 애플 왜 그러냐. 애플의 순이익이 삼성전보다 세네 배보다 높았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대요, 자기는. 예, 여기 들어갔대요. SF 지수도 50% 이상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이때 50%. 12에서 16년. 국장 10년 경력 투자자가 미국 EPS로 이제 했다는 거죠. 이제 편안한 투자라고 있대요, 이분은. 예, 미국 투자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대요, 지금. 왜냐면 EPS랑 수익성 비교하면서 투자하니까 너무나 이게 그 뭔가 투자의 난이도가 되게 편안해졌다는 거야, 이분은. 이거 이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직장에서 10년 했던 분이 미국에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이제 EPS랑 그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 수익성 보면서 아, 얘는 수익 날 것 같아. 장기로 가니까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 초보의 워런 버핏 따라하기. 이분이 이제 추천하는 거야. 버크셔 해셔웨이 주식을 한 주라도 사봐라. 저는 이거 사놓진 않, S&P 500 안에 들어가 있어요. S&P 500 안에 버크셔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S&P 500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막 아빠들이 아이 데리고 와요. 진짜로. 그리고 이 주주총회에 막 가서 컨퍼런스 가서 같이 얘기 듣고 질문 올라오는 거 같이 듣고 그런대요. 진짜. 최고의 조기 교육. 그리고 실제로 주주총회 원정대가 있대요. 이 오바마 현인 이쪽 간대요. 비행기표 끊고 이 주주총회 일정에 맞춰서. 예. 실적이 좋아서 미국인들은 주가가 급등하면 그냥 산대요. 왜? 실적이 좋아서 매수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이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실적으로 수렴돼요. 미국 시장은요, 결국 실적이 주가가 상승하는 성장이란 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이번에 분기에. 그래서 주가가 올랐어? 사는 거예요. 실적이 좋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적인 상승장에 올라타기 가장 쉬운 방법은 ETF다. ETF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해라, ETF를 하든지 미국 주식을 하든지 미국 주식 하더라도 ETF 하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1, 2장에서. 제가 이 책을 좀 더 빨리 봤었으면 제가 ETF를 더 빨리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책 찾아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 돈이 지금 들어가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 뭐고 뭐 하니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배당주 얘기하죠, 배당주. 25년 이상 배당 지속 기업.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츠라고 부른대요. 이름, 명칭이 그래요. 어. 근데 수익성이 더 좋아요. S&P보다 수익성이 더 우수한 애들이에요. 예. S&P 500에도 80% 애들은 기업 배당을 한대요. 근데 제가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재무관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이 배당하는 거는 기업 성장이나 주주 관점에서 좋지 않아요. 주주 관점으로는 배당세를 받으면 원천징수 세금을 또 낸단 말이에요. 이중과세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배당으로 해서 사외 유출할, 그러니까 회사 밖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내에 유보금이라든지 투자금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면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또 이중과세를 할 필요도 없고 주주 가치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주주한테도 좋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이 사회로 안 나가고 사내에서 머물 수 있고 그래서 배당은 회사와 주주 관점 양자를 생각하더라도 메리트는 없어요. 예. 근데 이 배당이라는 게 우리가 이만큼 실적이 난다. 우리가 주주를 이만큼 챙긴다는 시그널이 되긴 해요, 이게. 그리고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배당을 안 하는 게 회사라든지 주주 관점으로 더 우월해요. 더 우월해요. 정책적으로. 하지만 배당을 줌으로 해서 주는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익이 나요. 안전적이에요. 수익성이 좋아요. 이거 높은 수익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 주주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는 이점이 있어요. 배당 소득세를 내는 이중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월세 받기 이런 것들 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월마트, 킴벌 이런 거 들어가서 월세 받는 거. 월세 뭐죠? 이게 현금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이지북이랑 이거 연준이 얘기하는 거죠. 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요 사이트. 미국 증시 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지북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금리 얘기 뭐 할 때 베이지북 얘기했었죠? BP 올리는 것도 얘기했었죠? 미국의 통화 정책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베이지북 있고 뭐 이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이게 다 단계가 있거든요. 베이지북도 있고 뭐 검토했을 때 의견 이게 베이지북 단계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요. 그리고 브리핑닷컴 여기 미국 관련된 온갖 지수가 다 있어요. 기업 재고, 시카고 PMI, 건설 지출,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신용 지표, 뭐 필라델피아 지표도 있어요. ISM 제조 지수, 연은 지수, M2 지수, 고용 지표 이게 이 안에 다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하고 내가 미국 시장을 좀 보고 싶다. 이거 유튜브에서도 제가 아는 모 현님, 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거 많이 활용하세요. 예, 브리핑닷컴 보시면서 이 지수들이 어떻다 다 알려주세요. 예, 거의 매일 11시 반부터 새벽 넘어서까지 미국 증시 현황 얘기해 주시거든요. 저도 가끔 봐요. 예. 그래서 아, 이런 지표들로 보고 지금 S&P가 어떻고 증시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가끔 보면 좀 재밌어요. 재밌. 왜냐면 저도 그 뭐야 미국 주식 하니까 저런 얘기도 하고 파트 3, 4는 좀 약간 종목 추천 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좀 빨리 지나갈게요. 예.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리면 이거 26년판 증보판이 나왔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400페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아마 저는 안 봤는데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비자, 블랙록, AMD, 인투시아, 넥스트라 에너지 여기 중에서 좀 떨어진 애도 있겠죠. 쇼피파이, 크록스, 뭐 아메리칸 타워, 리츠 이거 펀드예요. 이거 펀드, 이거 펀드, FND 이거 티커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티커 별명처럼 티커라 불러요. 뱅가드, 메가캡, 이거 MGK, 디파이언스 5G 넥스트
리스크 파티 ETF, 아이쉐어 코, 요런 애들, 요런 펀드들 또 눈여겨보면 어떻겠냐. 유망적 종목이라고 그랬죠? 21년 기준으로. 예. 근데 이게 다 올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 다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 그렇게 좀 나와 있고 ETF는 또 별도 파트로 또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목을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빅테크 성장주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이제 ETF 얘기도 해 주세요. 예, ETF 장점, 단점. 저렴하죠? 예, 분산 투자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하고 손쉬운 투자 판단 이거. 펀드 매니지들을 매니징 리스크가 없어요. 본인이 하니까. 예. 수수료가 적은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잦은 매매 유도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심리적이고. 예. 근데 경영 참여 불가한 건 참여할 수가 없죠. 500개가 들어가 있는데. 예.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 이거 있어요. 이게 ETF 맵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져 이게 핀 비즈란 닷컴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뭐 MSF 뭐 올랐다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이거 다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 유튜버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사이트들 화면 띄워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미국 지수 관련된 거. 이게 미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머징도 있고 국가별로도 있고 상품별로도 있고 섹터별로도 있고 미국 내 채권은 좀 잘 보세요. 저는 채권 ETF 있는데 저는 그냥 미국 채권 들어갔어요. 미국 채권. 예. 1년 반짜리랑 6개월짜리. 한 4%좀 넘게 주는데, 예. 그래가지고, ETF도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뭐 4장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이 전혀 어렵지도 않고, 이제까지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도 많고, 왜 미국 증시를 에 대한 특성을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왜 미국 증시를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당연한 이유입니다. 당연한 이유. 그걸 어거지로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미국에서 투자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살 같은 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국장은 아니야! 국장 떠나! 이 얘기는 아니에요. 국내 증시에서도 20년, 30년 하는 초고수들 분들, 또 수익 내는 분들 계시죠? 또 국장에서 또 수익 내는 또 초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 근데 우리 같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뭔가 주식에 대해서 엄청 많은 시간과 그걸 할애하기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미국 시장이 국내보다 나을 수도 있긴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요동성이나 변동성이 더 적을 수도 있고, 미국이라고 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멀어서, 심리적으로 멀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쓰는 거 보세요. 페이스북 쓰시고, 유튜브 쓰시고, 노트북 업무 보실 때 보시면은 구글 접속하시고, 오픈마켓 AI 쓰시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우리가 둘러싸이는 이 서비스들 중에 미국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전 세계를 하는 시장들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그렇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게 멀리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애들인 거고. 그래서 일단 이 책을 통해서 미국 주식이 왜 해야 됐는지, 미국 주식 시장의 특징이 어떤지 좀 알아봤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 거창한 내용은 아닌데 또 긴 시간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이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